자,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자, 2교시차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설명들에 대한 기법들을 설명한 것보다 사실은 그 원리나 이런 방식의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설명하게 됐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인식할 거 있죠. 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용어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용어에 대한 개념의 설정은 스토리텔링은 소위 말해서 영화나 드라마 또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감독이나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한정돼서 정해져 있는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다시 말해서 그 스토리텔링들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만들거나 감독이 만들거나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만들든 간에 그걸 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똑같은 경험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사실 VR은 개념은 그 두 가지를 그 한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 배경 아래에 어떤 게 또 존재하냐면 스토리 기방이라는 게 스토리 기방. 소위 말해서 새로운 용어죠. 이 새로운 용어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작가나 감독이 짜여져 있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스토리라고 하면, 스토리의 기방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동시에 존재한 개념이죠.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법을 우리는 스토리 기방이라고 또 통상적으로 논의를 붙였어요. 이거 이해를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게임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만들었긴 했죠. 정해놨죠. 일단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관객이나 A라는 유저가 들어가서 그거를 체험할 때 1인칭이나 3인칭 체험을 동시에 하는 거죠. 하다가 예를 들어서 1인칭 시점에 대한 개념은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게 다 공격이 들어오거나 내가 어떠한 미션을 이수해야 된다는 개념의 접근이 체험으로 다가오잖아요. 게임이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인칭과 3인칭이 공신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VR은 스토리 기반의 스토리텔링이 적용되어지는 것들 플러스 또 하나 스토리텔링에서 만들어진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의 유형의 설정이라는 거를 동시에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VR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자, 게임에 한정되어져 있는 스토리 기방의 경우에는 제한적이에요. 뭔가 옵션을 이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의 경험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체험이라는 개념이 접근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VR의 컨텐츠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이 더 적용되는 거죠. 어떤 차원의 스토리텔링이냐?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말하는 체험의 스토리 기반의 설정들이 A, B, C 처음에 아까 오전에 설명하죠. 존재하는데 그 게임은 한 개만 뚫고 나가면 끝나는 항목들이고 좌우 살피가 없고 거기에 내가 깨지 못하면 거기엔 갈 수가 없는 항목인데 VR의 스토리텔링들은 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 준다. 뭐 이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미술관이나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많이 활용되어지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토리텔링의 스토리 기반이나 스토리텔링처럼 체험과 공론화되어져 있는 아이템들이나 스토리나 거기에 맞는 캐릭터의 설정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의미의 설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자, 그림과 영화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그림과 영화. 그림과 영화를 비교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림은 한 폭의 그림이 완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밑그림을 그리죠? 뭐 캐릭터 위에 머리를 그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그린 그 밑에 하단에다가 다시 또 배경을 그리죠. 뭐 발을 그리죠. 이렇게 순차적 완성이라는 개념의 접근이라고 하면 영화는 동시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순차적이지 아니에요. 뭐 머리 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찍히면 한 방에 똑같은 게 같이 찍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화가의 그림은 순서대로 그려지고 완성되지만 우리가 찍는 카메라는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그 즉시 동시에 찍혀진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의 경우에는 과거가 현재가 되는 건데 영화는 현재가 찍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과거가 될 수도 없고 미래가 될 수도 없고 현재에 찍힌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VR의 경우는 어떤 개념의 차이냐? 똑같이 동시에 360도를 찍히는데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화면의 영상은 180도 내지는 90도 제한적인 프레임에다가 제약을 거는데 220도에 안 보이는 부분들을 숨기고 가요. 그런데 VR은 이 모든 걸 다 공개한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영화와 같이 동시에 기록이 된다. 뭐 이런 측면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나 특히 VR은 더 지금이라는 거에 대한 타이틀을 더 많이 쓴다는 개념의 접근인 거죠.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방이나 스토리텔링의 기방이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기방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접목을 시키고 과거 돌아갔다 현재 돌아갔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개념의 접근을만 기억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현재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토리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2교시차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했던, 물론 이제 제출 기한이 오늘 밤이 마감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한 19명 정도가 이제 이 스토리텔링, VR을 이런 거 찍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지금 지금 내가 대략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서 쭉 훑어봤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들, 물론 짧게 만들었던 친구의 경우에는 참 파악이 안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는 친구들의 경우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제한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미술관 항목에서 뭐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접근인 거고. 그래서 내가 한번 샘플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볼게요. 2교시차 때는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몇 가지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한번 디스커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할 예정이고, 3교시차 때는 VR 영화 여행이라는 영화를 풀로 돌리면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공부를 받아요. 제가 이제 비메오에다가 받아서 그걸 플레이를 시키면서 어떻게 시켜져 있는지를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3교시차 때는 다시 설명을 좀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토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잘됐다 못했다 개념이 접근이 아니라 우리 지금은 VR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잘됐다 못했다의 접근은 너무 일러요.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방법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향 설정을 다시 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라. 근데 뭐 몇몇 개들 보면 괜찮아요. 뭐 스릴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스릴러를 가지고 아까 처음에 내가 스릴러 얘기했던 것처럼 뭐죠? 좌측에는 뭐 좀비가 나오고, 뭐 우측에는 뭐 할로윈에 있는 게 나오고, 뭐 깡패가 나오고, 뭐 이런 형태의 유형에 대한 설정 사실이 들어가면서 목표는 이거다, 이런 개념의 VR이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한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본 화면은 뭐 참고사항으로 자,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영상. 정미연 학생이 보낸 거죠. 그죠? 버스에서 내려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등교하고 있는 인물. 화창한 날씨에 가능한 방법. 자, 코로나에서 쉬었던 여행들을 계획 짜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뭘 찾고 싶냐? 일상을 되찾는 날 그날까지 의미 있는 영상의 기록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다의, 그러니까 뭐 강의하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접근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그냥 기록에 대한 개념이 접근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많이 전달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자, 또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VR 시놉시스 아이디어를 제출인데, 자, 360도에 대한 개념을 뭐라 그래야 돼요? 게임 캡션 아트 일러스트 개념의 접근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도 한번 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편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짧게 보냈던 친구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에요. 자, 코로나19를 통해서 야외 활동이 많이 안 되어져 있는 항목들을 이제 뭐 넓은 고민 상담 뭐 내지는 뭐죠, 국토, 산, 바다 뭐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제 뭐 필링을 시켜준다는 것인가 같아요. 필링.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접근 것은 보다도 어떤 마인드로 접근이니까 시작 뭐 같아요? 치유에 대한 영상? VR? 뭐 이런 이마인 것 같습니다.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의 연쇄 살인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당시에 그 살인의 추억에 관련된 긴장감과 코믹성들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모티브들을 만약에 현장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스토리텔링을 아마 적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한 번을 해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스터 수사물 개념의 접근인 거죠. 조금은 흥미롭게 스토리텔링이 이어지겠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VR 시노시스의 미스테리 수사물 이거의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관할 경찰서를 하나 설득을 하고 또 지금 내가 여러분들 3교 시작 때 다시 VR을 영화를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처럼 그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항목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만큼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이제 사실 그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을 접근을 해서 집어넣으니까 뭔가 좀 달라져 보인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온 아이디어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서로. 자, 그렇다면은 스토리텔링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이 적절하게 VR과 접목이 시키는 접근.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스토리 기반과 스토리텔링 두 가지의 개념에 접근했다 그랬죠. 스토리 기반은 내가 체험을 통해서 나 혼자만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영원히 나 혼자 이외에는 누구도 체험할 수 없을 정도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아이템이 있는 것 중에 내가 몇 가지만 시행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간다는 개념의 스토리 기반이 있다면 스토리텔링의 VR의 개념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집약적으로 몇 개만 설정을 해놓고 누구든지 똑같은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개념의 스토리텔링이라는 VR 제작 시놉시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내가 여러분들 보는데 이거를 동시에 합쳤을 때 VR이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것하고 그러면 이렇게
미스테리 수사물의 경우는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유발시키기에도 괜찮은 소재가 아닌가 생각이 한편으로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브이로그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의 접근이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유튜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상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미제 사건에 대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아이템, 사건을 이명과 일본의 폭행으로 이루는데 이거는 좀 아이템이 좀 더 구체적이화 될 것 같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템 한번 봅시다. 다른 아이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기승전결을 클럽 비디오랍 미스테리 스릴러를 좀 써. 이건 구체적이니까 좀 느낌이 많이 오죠? 소비자 고발, 엑스파일 같은 수사극으로 더 구체적이고 스토킹 범죄에 관련된 부분들을 2020년에 아산을 배경으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스토커를 취재하는 기자의 시선에서 범죄선이라는 어디 결정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게임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좀 보겠다. 스토리라인의 개념을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작은 시골 동네에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랑 스토리물이랑 비슷한 개념이 접근인 것 같긴 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자들이 신문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왔던 것들은 아이템 1, 발달, 전개, 위기, 요걸 설정해 놓고 이 상태에서 자, 인터랙티브의 무비, 장비, 게임 같은 개념에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거로 적은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좀 잘한 것 같아. 어떻게 접근하면 지금 내가 말했던 스토리 기반과 스토리텔링을 접목을 시켜놓은 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해한다고 그러면 쉽게 스토리텔링이나 아이템이 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뭐 이거 고민 계속 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봅시다. VR로 휴먼 다큐멘터리 만들어보자. 그것도 뭐 생각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를 만났다라는 개념에 접근해서 딸과 재현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한 VR을 갖다가 3D로 스캔을 한다. 뭐 그리고 그거를 뭐 노래로 만들어서 좀 해보겠다. 뭐 아무튼 흥미진진하네요. 이것도 흥미진진하네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봅시다. 이거 전시 VR. 이거는 이제 그 VR에 대한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VR에 정식 공간을 담아서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기법들 또 집 속의 VR.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VR에 대한 개념이 접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아까 봤던 거고 또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또 VR이야. 이것도 말했잖아요. VR로 배우는 축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포츠를 접목시키는 VR 교육 같아. 1. 기본 폴, 그다음에 상대 선수를 대할 때 움직임, 공을 찰 때,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이제 스포츠의 VR의 특성을 체험 스토리 기반에 준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느낌을 받네요. 그러니까 스토리 기반의 게임에서 활용된 것들을 이거를 이제 이런 스포츠의 교육, 뭐 아니면 또 체험에 대한 뭐 미술관 이런 걸로 연장을 시킨다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까 봤던 것도 그 다음에 동심에 대한 인형이나 또 소도구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VR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체험들을 해보겠다는 뜻인데 이것도 발전을 좀 시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관광지에 대한 개념이 접근이네요. 관광지 VR에 대한 접근. 자,
지금 관광지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아까 말한 미술관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나 아까 말했던 스토리 기반을 넣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 현재 써있는 초안에서 여러분들이 디벨롭 시켜서 계속 발전을 시키면 나쁘지 않는 것들의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편을 해보네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 쭉, 한 19개 정도를 보여줬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초창기, 처음에 스토리텔링화 시킨 거라, 뭐, 이제, 천차만별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약해서 모아서, 잘된 것들을 선별해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제출한 요 부분을 가지고, 또 간톡이나 카톡에다가 올려서, 한 4개나 5개, 6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찍든지 아니면 난 혼자서 하겠다는 사람 혼자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카메라에 대여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제 우리 학과나 우리 학교에서는 카메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 하나인데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빌려주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중간에 누구 팀이 망가뜨려 버리면은 아예 그냥 돌아오면 타블이 돼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물론 뭐 미디어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돈을 주고 빌려도 돼요. 근데 그런 부담까지 여러분들 주고 싶지는 않아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VR의 편집은 그다지 어려운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프리미어나 이런 걸로 통해서 행해지는 이 편집하고는 거의 10분의 1 정도의 노력을 기하게 되면 사실 어렵지 않단 말이죠. VR의 아이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활용 통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느낌을 주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쉬워졌어요. 기술적 측면이나 촬영 편집은 되게 쉬워. 거꾸로.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뭐가 있어? 아이템이 중요한 아이템. 아이템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VR은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VR의 스토리텔 다음 주는 이제 VR의 연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 구분해서 연출,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또 뭐 편집, 촬영 나눠서 설명하는 것도 애매한데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허나 하면서도 늘 항상 기존에 있는 영상, 영화 제작에 대한 중심을 VR로 발전을 시킨다는 개념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은 기말 작품도 마찬가지고 워크숍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학생 작품이지만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작품을 계속 연결시켜 준다는 게 내 목표거든.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작품을 보고 실용성도 생기지만 지금은 작품 만들어 놓으면 자기네들 뭐 수험 받고 성적 하나 받고 끝.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옛날에는 사실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많아요. 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연구하고 또 디벨롭을 계속해서 한 5팀, 6팀 정도 만들어도 좋겠어요. 물론 한 명, 2명이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카메라의 배치나 사용되어지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석하게도 다를 할 수 없어서 팀을 좀 제약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거 뭐 누구 한 팀은 나 혼자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대신 카메라에 대한 부담은 네가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다 오케이. 그렇다면 1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2교시 차는 여기서 끝내고 3교시 차 때는 VR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지켜졌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VR 영화를 보면서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